지금 그 종신보험으로 가입한 게 이제 딱 보입니다. 이 중에 비종신은 납입 기간이 70세. 근데 이거 길어도 좀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길죠. 네. 그 자녀분들의 연령이 지금 30대 초중반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3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비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이에요. 그 다른 CI 보험처럼 중대한 질환과 수술의 보장을 하면서도 일상생활 장애나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 장애나 중증 치매에 해당했을 때에도 사망보험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CI 보험보다도 더 비쌉니다. 네. 납입 면제의 기능도 있어서 아무래도 가입하실 때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입을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상생활 장애랑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을 하기에는 지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6천만 원 가까이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장받는 주계약은 7천만 원이시고 네. 특약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신데 나중에 이 갱신율까지 더한다라고 한다면 내는 돈보다 보장받는 금액이 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으로 유지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보험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적의 보험 기간이 20년에서 25년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료만큼 납입 기간도 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종신보험 두 개는 어떤가요? 먼저 이제 A 종신보험부터 살펴보면은요, 이제 큰 아드님이나 작은 아드님 두 분 다 똑같은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주계약 사망보험료 5천만 원에 각종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대 때 가입을 하다 보니까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 1,550만 원을 내고 사망보장 5천만 원을 보장받는 형태로 효율적으로 가입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특약들을 보면 입원 일당, 수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다 5년 갱신 8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이 상품을 가입하시고 한 번 정도 갱신이 되셨는데 1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미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특약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효율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는 주계약만 좀 가져가시면 각각 보험료 5만 원, 6만 원대로 줄여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상품이요, 되게 유명한 상품이에요. 네, 이게 그 수술 특약이 네. 예전에 이제 치조골 이식 수술,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셨던 상품인데 그 부분들 때문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치조골 이식 수술하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갱신했을 때 수술 특약의 인상률이 329%나 된 상품이에요. 어머나. 이 갱신형 특약들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나중에 그 갱신 폭탄이 상당히 데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CI 보험입니다. 이제 주계약에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을 하셨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이 상품을 건강보험으로 유지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선지급 방식인데요. 80세 이전에 만약에 주계약에서 질병이 발생을 했다 하면 주계약 금액의 80%를 지급을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20%만 지급을 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지만 건강보험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중도 인출이나 사실 감액완납 기능이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정리를 하면 좀 손해가 너무 크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보장성 보험이다 보니까 네. 그 손실이 좀 크죠. 아마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특약 보험료를 빼고 주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계약자이시고 네. 피보험자가 자녀분이시고 수익자는 어머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증여세가 발생할 그렇겠네요. 확률이 되게 큽니다. 네. 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두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험료를 낸 건 어머님이고 유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고려를 하실 때 계약자 관계를 잘 놓고 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고도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보통은 보험금은 무조건 세금을 지급하는 수익이 아니니까, 소득이 네. 아니니까 세금의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쉽지만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종신보험은 정리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보험이 4개입니다. 먼저 큰아들의 보험 상태 살펴볼까요?
우선 A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에 손해보험사의 뇌졸중 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잘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서 월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8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가지고 계셔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더 내시는 보험료가 무려 18,428원이나 있으셨습니다. 네.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받는 날이 만기가 다 됐을 때 돌려받는다라는 게 함정인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 100세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100세에 돌려받는 거예요. 살아계셔야지. 101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전에 돌아가시면 또 못 받는 게 적립보험료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환급금이나 이런 적립보험료가 환급금이나 아니면 네. 갱신특약이 있었을 때 그 특약의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부분을 대체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사업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때 그 인상분을 차감할 때에도 사용된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보험에는 진단금도 있으시면서 실손보험도 있으세요. 근데 그 표준화 실손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역시 갱신폭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갱신폭도 높은 데다가 이 갱신될 때에 적립금 소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보험이 그 적립보험이 제로가 됐을 때에는 갑자기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더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적립보험료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이미 5년 정도 납입을 한 것 같은데 손해가 어느 정도일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손해는 반드시 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보험은 굉장히 길게 유지하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갱신형 구조로 가는 상품들은 되게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0세 동안 보장받을 걸 20년 동안 내는 거니까 네. 어차피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5년 정도를 납입하셨는데 만약에 유지하신다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이렇게 될 거예요. 15년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84,000원씩 적립금까지 포함된 가격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납입하시는 총 비용이 1,900만 원 정도 되세요. 1,930만 원. 근데 이 보장이 뭐냐면 실손의료비하고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2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뇌졸중 기준으로 가장 다발하는 질병 기준으로 해서 위험보험료를 얹어놓고 보니까 납입보험료랑 받는 진단금이 비슷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유지해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차라리 이제 지금 이 상품 안에는 갱신형 특약, 뭐 보험료 충당 담보라는 게 또 따로 들어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적립금도 아니고 그만큼을 미리 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성 보험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사업비도 빠지고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거랑 적립보험료만 빠져도 보험료가 상당히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냥 딱 이대 질병에 필요한 부분들하고 단독 실손의료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두시면 아무래도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